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공기업 정원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정부 공기업 정원을 늘릴 땐 승인을 받아라. 허가를 받으란 소리입니다. 비대해진 공기업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자율정원제를 허용을 했는데 3년 사이 직원이 36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급증했다는 겁니다.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다는 판단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순이익은 급감했는데 결국은 자율정원제를 조기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요, 정의연과 관련돼서 몇 가지 방향을 좀 제시했습니다. 행안부, 정의연, 기부금, 모금과 사용 내역을 내라.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관련 절차, 형식을 지켰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세청은요, 회계에 관련해서 수정해서 다시 공시하라. 이렇게 명령키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뭔가 장부상 기재가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수출 규제 이달 끝내라. 정부 일본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난해 조치가 있었죠. 일본이 조치를 내렸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빚다가 좀 어정쩡하게 봉합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멈췄습니다. 이 수출 규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이달 말까지 시한 못 박아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요. 답변이 없으면 잠정 유예 중인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상황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좀 알려지고 있죠. 아베 총리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4월에만 28조 대기업도 영끌 대출을 받고 있다. 영끌, 뭐 흔히 쓰는 말이죠. 요즘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기업들이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도 대출을 가능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현금을 가지려는 분위기인 거죠. 코로나로 현금 확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업의 월간 대출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그래서 거의 지금 1,000조에 육박합니다. 누적 금액으로는요. 은행빚 내 저금리 예금에 넣는 등 이자 손해를 보면서까지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무슨 일, 어떤 상황이 될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가 맨비앤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한봉 변호사,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지국은 알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도 수천 명 단위로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한 걸 기준으로 기지국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을 한 겁니다.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10,000명 이상이요. 기지국을 통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그 시간에 있었는지. 그리고요. 막판까지 막말. 막말하면 정치권 아닙니까? 지금 정치권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또 막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안 좋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 좋은 주목이요. 그리고 기부 유도 꼼수인가?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뜻하지 않게 기부를 했다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언론에 이런 표현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나를 체포하라.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장을 재가동하겠다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데 조금 더 좀 걱정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홍대 주점에서도 감염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태원의 클럽 자꾸 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홍대 주점. 뭔가 점점 이렇게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질병관리본부 클럽 이전에 지역 전파가 이미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물밑에서는요 계속 뭔가 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진행이 되다가 거리두기 완화 뒤에 클럽에서 폭발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클럽 부분이 논란된 게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시점이었거든요. 이태원 클럽 9곳에서 감염자가 나왔고요. 7일 방문자도 확진. 7일이면 지금까지는 5일 정도까지만 기준을 봤잖아요. 연휴가 지난 다음인데도 또 확진. 총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의 집단 발생은 그렇게 하나의 진앙지로부터 시작된 그런 감염이 아니고 다양한 아마도 진앙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근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휴 이전의 특정한 장소보다는 그러한 연결고리의 앞에는 아마도 그 이전부터 지역사회 또 어딘가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4월 24일에 밀집된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다행히도 의료기관에 신고에 따라서 그중에 한 환자를 일단 초발 환자인 것으로 해서 발견을 한 그런 상태다라고. 지금 방역당국의 설명 중에서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느 정도 운이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지금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건 뭐니 해도 학교와 학생들일 겁니다. 학교를 몇 달째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좀 더 걱정이 됩니다. 보시죠. 연휴 이태원 방문 교직원 약 250명. 일주일 연기로는 불안하다. 물론 이태원을 방문을 했다고 확진이 되거나 다 위험 상황에 있었거나 이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요 학생들 그리고 학생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교직원 대상 전수조사, 다른 교직원과 접촉했을 가능성, 그리고 서울에선 고교생 1명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또 접촉한 이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대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학교와 관련된 얘기 또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고3 학생도 이태원 클럽 방문에 발칵. 그렇습니다. 깜짝들 놀랐습니다. 교육계 플랜 B 마련해야. 이 고3 학생은 저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이달 초 연휴 때 방문했다가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음성 판정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5차례에 걸쳐서 계속 등교 계약이 연기됐습니다. 그러자 땜질 처방 아니냐 교육계에서 뭔가 지적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지금 이런 조치 갖고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교사의 78%는 예측 가능한 수업 일정 못 받고 있다. 수행평가, 발표 제한 등등등 이거 평가 자체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가을이 접어들게 되면 추위가 다시 오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정우가 실장님, 사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 그리고 학생들과 관련해서는요. 뭔가 근본적인 다른 대책이 있어야 갈 것도 한데 사실은 뚜렷하게 잡히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종식이라는 표현이 적합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식이 됐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예.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태원 클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 당국에게도 지금 지역사회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진행됐다, 예. 진행되고 있다라는 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학생들이 과연 개학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고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대책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안은 뭐 뻔하죠. 온라인 수업을 연말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했듯이 9월 학기제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뭐 예정대로 뭐 1, 2주 뒤에 개학을 할 것이냐. 이런 마지막 선택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집단 감염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 설령 개학한 뒤에 그대로 강행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3 학생들 입시 문제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형평성이라든가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정부가 민첩하게 대응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는 어떤 입시 어떤 평가 기준 또 9월 학기제를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든가 이 같은 어떤 구체적인 안 그리고 결행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안이 지금 나와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당장의 위험이 터졌을 때 그거에 대비해서 등교 개학을 연기하고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뭔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학생들, 지금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그러니까 학교에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많은 학생들은 학원에 또 가고 있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위험해서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학원에는 또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 이게 무슨 모순인가 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뭔가 진짜 깊고 근본적인 대책,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은 알고 있다. 이태원 다녀간 1만 명 추적을 했습니다. 기지국을 통해서 그 시간대, 일정 시간대 휴대폰을 사용하면 다 뭔가 거기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적을 통해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 시간에 거기 있으셨으니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낸 거죠, 서울시가. 자, 클럽 방문 안 한 행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꽤 지나간 분도 또 포함이 됐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기지국을 통해서 어떤 행로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사생활 침해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또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인데요.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광범위한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정부 당국과 이런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응한 이통사 둘 다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 이동통신사들이 그 정보를 제공한 거잖아요. 향후에 당국이 요구하면 광범위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변환범 변호사. 네. 일단 변환범 변호사 얘기 듣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제 발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서 어제 오늘에 걸쳐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기간 내 이태원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총 1,9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에게 이미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서 검사 및 자가격리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을 통해서 휴대폰 이런 어떤 이용 그걸 들여다본 거고요. 그리고 카드 내역도 다 해서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다녀간 분들에 대한 어떤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뭐 개인정보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변한보 변호사,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저는 자유는 방임이 아니고 다른 예.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는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일단은 비상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어쨌든 감염병에 걸릴 수 있어서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젊으니까, 나는 평소에 튼튼하니까 아무 예. 증상이 없어라고 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그것이 또 다른 감염의 경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정부에서 저렇게 정보를 파악을 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보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유출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런 철저한 절제를 갖추고 이제 철저히 정부 내에서 예. 어떤 명단을 받아서 명단을 문자에서 보내는 식으로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인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인정보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 철저한 관리와 이 대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각국에서 지금 상황을 전시에 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이 아닌 정상 상황에서 했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개인정보를 분명히 이용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일회용으로 쓰고 저장을 하거나 어디다 모아두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겁니다.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그런 조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영호 고문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요. 예. 메르스 때 했거든요, 벌써. 네. 그다음에 구로 콜센터 할 때도 예. 했고, 그다음에 동대문 PC방 할 때도 했고, 설해망 할 때도 했는데 예. 그때는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크게 안 됐는데 예.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됐느냐. 규모가 좀 커서 그런가요? 뭐 규모도 크고 또 예. 뭐 성소수자의 문제도 지금 뭐 포함이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예. 이거는 방역법에 나온 것을 예. 법을 집행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원에서 이해를 좀 더 폭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비상 상황. 알겠습니다.